자, 10시 넘으면서 약간의 순위 변동이 업종별로 나옵니다. 철강이 원래 1등이었었는데 3등으로 밀리고 그 사이를 이제 비철금속과 네이버의 이런 반등에 힘입어 플랫폼 관련된 업종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운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전기 제품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죠. 오전장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2차 전지가 좌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잘 좌우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좌우합니다. 그만큼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뭐 올라가고 뭐 빠지면 빠지고 이게 이제 보통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시총도 크고 시총 1위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우리 시장 전체 섹터 시총도 제일 큰 반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보통인데 이제 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음봉이 나왔는데 지수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수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좀 상승권인데 지수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2차전지 쪽의 대형주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또 코스닥 쪽의 대형주인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의 흐름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쪽을 요 근래에는 이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좀 좌지우지 되는 부분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 방향성이 조금 이제 좀 덜 확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걸리면은 또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차전지 쪽에 요 근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잦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이렇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인들도 지금 그 어떤 전망이 지금이 바닥권인지 아닌지 또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확실한 어떤 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제 배경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있기 때문인데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도 금리 피크가 4.75%에서 5%까지 전망하더라고요.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FOMC 점도표에서는 4.4% 정도 나왔었는데 더 올라갈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피크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전망이 있고, 또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금리 부분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많이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실히 이전보다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국채금리 역전이 지금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고, 또 달러 상승이 좀 지속되면서, 지금 이제 안전자산 선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달러는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영국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전부 다 빅스텝 이상 0.5% 이상 금리 인상들을 다 했으면 사실 달러가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죽을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달러 상승이 또 나왔죠. 이 얘기는 이제 그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제 하나의 과도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상황은 과연 시장 바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쯤에서 바닥을 그릴 거라는 의견들도 있고, 월가 쪽에서도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깨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000선까지 3,200선은 깰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S&P 500이 3,720이 방어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일단은 방어가 돼야지 그 다음 어떤 행보를 모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신호가 나오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한 달 이상 현금 확보, 보수적, 방어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그런 보수적인 어떤 투자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장을 계속 봐야겠네요. S&P 500 3,720포인트 과연 지지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9말 10초 반등 기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9말 10초 야구 용어를 써주셨는데 반등 기대가 어떻게 유효한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이제 S&P 500이 뭐 전저점을 깰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또 이제 9월 하순 정도에 바닥 신호가 형성이 되면서 10월 초부터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연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확인할 만큼 확인을 했다라고 봐요. 이제 연준의 입장은 더 이상 강경해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또 이제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폭에 대해서도 연준이 이번 올해 이제 금리 그 목표치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 달 뭐 0.75% 자연 스텝, 12월 달 빅 스텝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치 바닥을 타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 금리 경로 노출, 재료 노출성으로 10월 달에는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반등이라는 것이 강하게 뭐 일직선으로 쭉 지난 7월 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반등이 나왔던 그런 식의 반등은 아닐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은 10월 달은 일단 11월 달도 자연 스텝이 예정이 돼 있다면은 여전히 고용이라든가 또 이번에 근원 CPI 때문에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근원 CPI에 관련된 불안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가다 걸리다 이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점진적 반등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이 보면은 이제 뭐 어제 오늘도 보면은 미국 시장보다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시장 반등은 뭐 미국 증시 달려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너무 기대가지고 우리 시장이 더 강하다 이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접근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한 쪽 그런 쪽에 단기 플레이는 유효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주말장이라서 조금 더 흔들리는 걸로 보여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적극적인 매수는 그 신호가 좀 나온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 가능한 섹터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는 기미가 있으면은 꼭 2차 전지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요. 조선기자재, 요즘에 조선 쪽 반등이 좀 세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이 지금 올라가다 좀 쉬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계속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주들은 제가 이제 그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엔터, 네옴시티 뭐 이런 쪽도 또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단 관심권에 두시면서 유력한 종목들로 소량으로만 일단 진입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진입은 신호가 나온 이후에 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잃을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도 있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실적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분기 때 사실 3분기 실적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쩌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수출줄에 대해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 올라간 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시장 예상치 정도는 충족해질 걸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후의 실적인데, 4분기 또 내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바라볼 건 없다. 단지 이제 지금은 실적 시즌에도 시장이 낙폭과대 부분에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우리가 맞으면 싶은 랠리라든가 그런 용어를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좀 많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변동성은 좀 동반이 된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순환매가 빠른 그런 장세들이 10월 달에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제 9월 말이라서 10월에 대한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의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